안녕하세요. 차알평TV의 주주. 저는 제이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차량의 외관하고 기능적인 측면을 좀 봤었는데요. 오늘은 인테리어하고 스펙 그리고 시승을 나가볼 겁니다. 이 시에라 HD 2500 AT4 트림은 오프로드 차량으로 나온 차량이에요. 그래서 오프로드 성능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차량인데 저희가 오프로드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승은 그렇게 의미가 많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인테리어랑 같이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그래도 스펙 꼼꼼하게 같이 살펴볼 테니까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HD 2500 차량, 3500 차량은 6600cc V8기통 가솔린 차량이 들어있고요. 6600cc V8기통 터보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터보 엔진 이름은 듀라맥스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6600cc V8기통 가솔린 차량은 401마력이고요. 64토크를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여주는 차량이죠. 근데 하지만 차량도 엄청 무겁고 그리고 헤비 듀티 차량이기 때문에 뭐 스포티한 감성 이런 거는 신경 쓰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6600cc 듀라맥스 V8기통 디젤 터보 차량은 445마력에 126토크를 보여줍니다. 와. 완전히 화물 트럭 같은 토크를 보여주지만 출력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은 정말 오프로드 괴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견인 중량이라든지 적재 중량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엄청난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차량의 연비를 보자면은 가솔린 차량, 8기통 차량은 6.1km가 나와요. 하지만 이 차량 이거 시내 주행하면 4km도 안 나올 겁니다, 이거. 하지만 디젤 엔진을 얹은 차량은 또 8.5km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디젤 차량을 사면은 많이 이로움이 많다. 그리고 가솔린 차량은 6단 자동 트랜스미션이 올라갑니다. 그거는 CTS V까지 들어가는 아주 퍼포먼스 차량들에 널리 사용되는 트랜스미션이에요. 하지만 디젤 차량은 알리슨 10단 자동 트랜스미션이 올라가요. 알리슨은 원래 화물 트럭이라든지 엄청나게 대형 헤비 듀티 차량에 들어가는 트랜스미션을 만드는 전문 회사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기사들을 읽어보니까 완전한 알리스는 아니라고 해요. GM의 기술이 많이 들어가고 브랜드를 좀 채용해 놓은 그 정도의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디젤 엔진은 RPM의 가용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높은 단수의 트랜스미션을 실으면 너무 변속이 자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어마무시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니까 오프로드에 빛을 발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인테리어 같이 보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네. 같이 가실게요. 인테리어는 좀 실망스러운 게 제가 실버라도 1500을 리뷰를 했었거든요. 네네.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GMC 약간 좀 더 고급스러운 브랜드이기도 하고 다른 그렇죠. 브랜드인데 이거 너무 돌려쓰기 하면 좀 눈살이 좀 찌푸러지는. 다치 크라이슬러 집 쪽은 좀 컴포넌트들을 좀 돌려 쓰거든요. 근데 네네. 이거는 아예 인테리어를 100% 돌려 썼다. 처음 봐서 그런지 나쁘지 않은데. 실버라도에서 얘기했듯이 전반적으로 재질을 잘 써도 잘 쓴 느낌이 안 들거든요. 이 차량 컨트롤 버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누르기도 편하고 유용하게. 크롬 마감도 잘 돼 있고 가죽 마감이 다 돼 있지만 비싼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런 액센트 패널들 있잖아요. 이런 액센트 패널들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약간 진짜 메탈 같은 느낌이 들도록. 병뚜껑 같은데? 그렇죠. 이런 좀 병뚜껑 같은 거는 비싼 재질을 넣고도 약간 좀 다이아몬드 커팅보다는 촌스러움이 많이 묻어나는 또 그런 디자인이기도 하죠. 인테리어 디자인을 본다기보다는 좀 기능적인 면을 좀 보도록 해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요 글러브 박스가 있는데 항상 대형 트럭들은 이렇게 아래 위로 두 개 다 쓸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도 공구 같은 것도. 그렇죠. 상당히 많은 공간을 보여주고 그리고 위에도 따로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글러브를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우리 와이프는 여기 피스톨 들어가는, 권총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는데 저는 글러브라고 믿고 싶어요. 그러게요. 네, 바스켓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암레스트 안에 보시면 굉장히 큰 공간이 있거든요. 이 정도 대형 트럭에 이 정도 공간 안 내주면 좀 무리가 있죠. 그래도 공간은 충분해요. 그렇지만 램 트럭에 비해서는 이게 슈퍼 사이즈인데도 좀 부족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면은 폰을 살짝 올릴 수 있게. 그래서 폰을 여기다가 딱 넣고 다니면은 폰이 너무 얕게 들어있을 수 브레이크를 있죠. 밟았어. 그러면 얘가 쫑
하고 튀어나와서 딱 들어간다. 그래. 그럼 이쪽에는 또 폰을 놓는 부분이 있는데 또 무선 충전대입니다. 테일게이트를 열 수가 있는 버튼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힐 디센트 버튼이라고 해가지고 차가 엄청 무겁고 적재량이 네네네네. 많으면은 좀 미끄러운 경사 부분 내려올 때 무섭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페달 하나도 조절 안 하고요. 요거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차가 알아서 내려와 줍니다. 와, 네, 그래서 멋지다. 평지에 내려오면은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 차량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차선 유지 시스템도 있는데 그거 다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쪽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 컨트롤 부분도 통풍 시트랑 히팅 시트 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히팅 시트도 등만 켜지게 할 수 있고 등하고 엉덩이 다 켜질 수 있게. 예. 이거 어떤 괜찮은데? 분들은 그러니까 엉덩이 엉땀 많이 차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춥긴 춥고 그래서 등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또 따로 돼 있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요 8인치 스크린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좀 작다. 예, 10인치는 넣어줘야지 요즘에 되지. 지금 대시보드가 이렇게 큰데 8인치 스크린만 이렇게 동그라니 넣어주니까 너무 작기도 하고요. 하지만 해상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해상도 상당히 높기도 하고 반응성도 생각보다 좋습니다. 반응성도 엄청 좋고요. 그리고 안쪽에 클러스터 디자인을 보면은 디지털 클러스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간에 8인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상당히 트럭스러운 많은 계기판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근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15인치입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정말 심도 조절이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좀 가까이 안 있고, 아니고 저 멀리 네. 있어가지고 훨씬 보기 편해요. 맞죠. 멀리 있는데 거의 후드 끝에 있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심도 조절이 이제까지 차량 중에서 제일 잘 된 느낌이에요. 그러게요. 전 좀 앞에 있는 거 좀 불편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초점을 계속 맞춰야 되니까 그런 부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시야가 굉장히 넓게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버라도랑 똑같이 아쉬운 부분은 요 기어봉이 기어 셀렉터가 이쪽에 들어가 있는데 정말 조절하기도 어렵고요. 저는 네. 좀 불편할 것 같네요, 이게. 네, 힘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 남성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요런 약간 미스피치한 느낌, 이런 느낌을 주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저는 왜 그 핸들이 네, 이렇게 가늘죠? 핸들이 가늘게 느껴지나요? 네, 보통 이렇게 됐을 것 같았는데. 차량마다 좀 다른데 대부분 좀 벤츠가 그런가? 아무튼 독일 차량들이 좀 두껍게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미국 차량들은 그렇게 두껍게 하지 않아요. 차가 그래요? 크더라도. 뒤쪽에 보면은 버튼이 있어요. 여기 검지로 누를 수 있는 버튼들이. 패들 시프트는 아니고요. 네네. 이 부분으로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많은 볼륨들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차의 꽃은 말씀드렸듯이 카메라입니다. 맞죠? 그래서 기대하세요. 예, 15가지 세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60도 서라운드 뷰가 있고, 차량 뒤쪽을 아주 넓게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차량 앞쪽도 멀리 볼 수 있도록 돼 있고, 차량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3D 뷰가 있어요. 3D 뷰도 상당히 잘 돼 있지만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요렇게 고정이 됐어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요렇게 고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휠 뷰라든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지금 트레일러가 안 붙어져 있어서 그런데 이 트레일러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트레일러를 통과하는 시점이 나와요. 네, 그렇게 해서 볼 수가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왜냐하면 근데 트레일러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야 될 거예요. 토히치 뷰 따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에 트럭 베드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이게 튀어나갈까 걱정되면은 이걸 눌러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가까이 보시면 트레일러 안쪽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레일러 안쪽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카메라는 이 트럭이 커다랗지만 무섭지 않은 그 정도의 기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이 적재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적재를 많이 하다가 보면은 이 룸미러에 가려져 가지고 뒤에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거울처럼 비치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 버튼을 당기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식 룸미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자식 룸미러가 아주 해상도도 높고, 이렇게 큰 차 적재도 많이 할 수 있고 뒤에 뭔가 많이 실을 차량들은 참 필요한 기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밝기도 조절할 수 있지만 이렇게 줌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 위로 이렇게 각도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랜드로버라든지 채용을 많이 하는데 유용한 기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용은 좀 해야 되지만요. 자, 주주씨. 네. 뒷좌석을 볼 건데요. 이 차는 트렁크가 없잖아요. 맞아요. 뒤에 트럭 베드만 있고, 그래서 이 뒷좌석을 굉장히 많은 적재함처럼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봐봐요. 자. 네. 좌석을 이렇게 들면은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나오죠.
네. 그리고 다른 픽업 트럭이랑 좀 다르게 아래쪽에 그냥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켓처럼 트레이처럼 아래쪽에 돼 있어서 물건들을 넣어도 그렇게 많이 막 돌아다니지 않고요. 특히 이런 부분은 이 자석을 내려도 안쪽에 그냥 그대로 수납 공간처럼 쓸 수가 있어 갖고 충분히 괜찮고요. 하지만 이 차량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등받이 쪽을 당겨서 열면 공간이 나옵니다. 네. 숨은 공간이. 예, 수납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꽤 유용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공간이 그러게요.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와, 굉장히 널찍해요. 그렇죠. 원래 풀사이즈 픽업 트럭만 해도 널찍한데 이 차량은 더 크니까 그렇죠. 상당히 큰 공간을 보여주고요. 뭐 아까도 봤듯이 자석도 디자인이 상당히 잘 돼 있고 이 헤드룸 같은 경우는 뒤쪽에 같이 인부들이 타면 헬멧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헬멧까지 고려해가지고 좀 높게 많이 넓게. 파놨어요. 썬루프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가 아니라 이 앞쪽만 이렇게 열리는 작은 썬루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살짝 아쉽고요. 뭐 당연히 무릎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주주님 한 분 더 들어가셔도 될 만큼 있고요. 이쪽에 턱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활용하기 되게 좋은데. 예, 3명이 널찍합니다. 앉기 충분합니다. 널찍해요. 뒤에 사람 3명이 앉아도 충분히 될 정도로 누워가도 될 것 같아. 누울 정도 되죠. 그리고 이 뒤쪽 콘솔이 많이 앞쪽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뒤쪽으로 나오지 너무 않아서 마음에 들어요. 예, 그래서 중간에 앉은 사람한테 충분하고요. 그리고 암레스트는 뭐 그냥 단단한 게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가 여기 2개가 있지만 앞쪽에 컵홀더가 하나씩 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컵홀더는 항상 픽업 트럭은 넉넉하게 주더라.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열 시트도 있고. 히팅 시트도 들어가 있죠. 지금 78,000달러면 1억이 넘는 차이기 때문에 히팅 시트 들어가주면 좋고요. 이 뒤에 앉은 사람을 위한 요 문을 앞에서만 열 수 있다. 그런 부분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공간적으로 충분하고 실용성은 아주 그냥 꽉꽉꽉 채워서 터질 만큼 넣어놨다. 같이 시승 나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시승 같이 나가보도록 합시다. 같이 가실게요. 저기 무시무시한 시에라 HD 2500AT4에 시승을 나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앉아있는데 느낌이 뭐라 해야 될까, 이거 왕좌의 게임의 왕좌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네, 하늘에 널찍해. 떠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풀사이즈 픽업 트럭을 몰아봤잖아요. 근데 그 차들은 좀 무섭지만 몰만하다 이랬는데 이 차는 정말 무섭습니다. 뭐 후드 크기 하면 아마 엄청납니다. 그래서 트레일러를 끈다거나 헤비 듀티 오퍼레이션을 구동을 하지 않으면은 이 차의 진가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시승을 나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캐딜락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거 시트 알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이 어느 쪽에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엉덩이에서 바이브레이션으로 진동으로 알려줍니다. 깜짝 놀랐어요. 누가 엉덩이 만지는 줄 알고. 그래서 445마력에 토크가 126 토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스포츠 세팅이 되어 있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 토크가 가속 푸시로 나오진 않아요. 다른 차들 다 내려다보네. 그렇죠. 완전히 다 내려다보죠. 디젤 차량이고 하니까 아주 시작할 때부터 뭐 힘이 모자란다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트럭이 대부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초반에 트랙션을 토크를 많이 먹이지 바퀴 속도에 집중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초반에 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층이 있고 내가 2층에서 달리는 거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1층 친구들은 여기서 막 달리고 있고 우리는 지금 2층에. 이 위에서 내려보는 이 느낌. 색다른데요? 엔진 동력을 대부분 바퀴 토크에 집중을 많이 해서 엔진 RPM보다 이 바퀴가 돌아가는 속도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면을 꽉 잡긴 하지만 빨리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126 토크를 몸으로 느끼기에는 무거운 거를 실지 않으면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나도 좀 무겁게 느껴져요. 예, 느낌 무겁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엔진이 웅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만큼 차가 안 움직여주니까 그런 느낌이 들긴 들죠. 그래서 힘이 엄청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도 고속도로 한번 밟아볼게요. 이게 뭐 6600cc 디젤인데 이런 차는 타보지도 못했다. 와, 그래도 속도감이. 속도는 빨라요. 차가 너무 크고 높게 앉아 있으니까 제가 깜짝 놀라거든요. 속도가 올라가는 게. 보면 속도가 벌써 120km야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막 차가 빨리 간다는 느낌이 안 들어. 너무 높게 있으니까. 이게 빨리 간 거죠? 네, 지금 엄청 빨리 간 거예요. 지금 근데 속도가 전혀 못 느끼겠죠. 네. 저 원래 예전에 막 아반떼나 소나타 같은 거 타다가 예전에 네. 뭐 테라칸이나 이런 거 타면 빨리 가는지 몰라요. 네, 네. 그래서 좀 위험한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뭐 작은 차들만 타다가 근데 테라칸을 한번 탔는데 그러니까 느낌이 너무 부드러운 거야. 근데 엄청 가속하고 있더라고요. 과속하고 있어가지고 뭐 큰일 날 뻔한 적도 많아요. 굉장히 오프로드 세팅이 돼 있어서 타이어도 굉장히 두껍고 몰랑몰랑한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서스펜션도
지면을 많이 읽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오프로드 댐퍼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차가 엄청 출렁출렁합니다. 룸미러 오. 이거 전자식 룸미러가 보기는 좋은데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많이 보여줘서 좋은데요? 아유 그렇죠. 브레이크 세팅이 잘 돼야 되잖아요. 네네. 브레이크 상당히 잘 잡혀서 혹시 이거 브레이크 안 잡혀면 사고 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될 오. 만큼 큰 사고, 대형 사고, 대형 사고. 차가 그냥 큰 게 아니라 사이드 미러도 엄청 커요. 그 사이드 미러가 이 좌회전 우회전 할 때 다 가립니다. 그래서 옆쪽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사이드 미러만 보여요. 노트북만 해요. 아우 노트북보다 더 큰 것 같은데 나는. 저는 좀 몰랑몰랑한 서스펜션이라든지 하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네. 왜냐면 스포티한 그 운행을 제가 좋아하니까. 어우, 잘 잡히는데? 완전 급정거했는데 잘 잡히네요. 온데만데 다 막 날아가네요. 그러니까 스포티한 운동 성능을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 물렁물렁한 서스펜션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차는 내가 막 스포티하게 운전할 것도 아니고 빨리 운전할 게 아니라서 정말 미국식 그 특유의 물렁물렁하고 정말 보트 탄 느낌이잖아요. 네. 좀 그런 느낌이 싫지만은 않다? 그걸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난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뭐냐면 되게 내가 돈이 많고 지금 보트 타는 느낌. 약간 좀 항해하는 느낌 들어요. 위에서 막 스웩 이러면서 맞죠? 이런 좋네. 느낌이 듭니다. 저는 트럭이라고 해가지고 승차감이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제가 램을 한번 타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 이 차는 전혀 트럭 같지 않아요. 비싼 차기도 하고 서스펜션도 지금 굉장히 많은 링크들로 막 이루어져 있고 오프로드 특화 댐퍼까지 들어가 있어서 날카로운 스트레스가 들어오진 않아요. 맞아. 그리고 차도 높아요. 지금 이게 지상 전고가 25.6cm입니다. 아, 그렇구나. 엄청 높아요. 그래서 그 25.6cm나 떨어진 곳에서 나는 소음이 우리한테 전달이 더 안 되고요. 진동으로 막 세게 딱딱 때리지도 않아요. 그러게요. 네. 저는 항상 차가 운전이 재밌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펀드라이빙의 뭐 코너링이라든지 이렇게 스포티함을 가지고 많이 리뷰를 드리잖아요. 네네. 재미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스포티함 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은 없지만 재밌어요. 높긴 하지만 차의 무게를 그대로 느끼면서 이 엔진 구동 소스가 힘들어 하지도 않고 또 특히 디젤이다 보니까 일찌감치 차량 무게를 못 느끼게 되거든요. 불편한 감은 하나도 못 느꼈네요, 이번에. 네. 와, 여러분도 기회 있으면 한번 타보라고 하고 싶어요. 레저 활동하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인 차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안성맞춤입니다. 저도 한 대 갖고 싶지만 너무 비싸죠. 비싸요. 네. 시승기 간단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에도 더 멋있는 차량의 리뷰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안녕. 바이바이.